네, 반갑습니다. 이선생입니다. 전산회계 2급 112의 합격물산 회사코드 1124 진행을 이어서 해볼게요. 자, 8월 9일이죠. 자,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9일 모닝으로부터 주식회사 모닝으로부터 상품 200만원을 구매하는 계약을 했대요. 여기까지는 회계상 거래가 아니죠. 상품 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구매하는 계약을 하고 10% 계약금이면 선급금입니다. 일단 계정 과목이 여기서는 내가 판매하는 계약을 했다면 선수금인데요. 구매하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선급금이라는 거 요거 좀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처는 이제 모닝이 되겠죠. 주식회사 모닝. 일단 이렇게 체크를 해 놓으시고 계속 이어서 가볼게요. 지급하는 약정에 따라 계약금 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럼 결국에는 분계가 답이 나오죠. 바로 차변의 선급금이고요. 20만원이죠. 그리고 대변의 현금이고요. 같은 금액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주식회사 모닝. 자, 이렇게 들어가 주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입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9일이고요. 자, 차변의 선급금 131번입니다. 그 다음에 모닝 이렇게 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차변에는 20만원, 대변에는 이제 현금이죠. 자,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 자, 문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2번. 자, 8월 20일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좀 지금 두 번째 반복해서 나오죠. 차를 카드로 결제한 문제 전에도 한번 봤었죠. 자, 보니까 상품 운반용 중고 화물차를, 화물차니까 차량 운반구입니다. 700만원에 구매하면서, 자, 여기서 끊어보면 차량 운반구를 700만원에 이제 구매했다는 거니까 차변에 차량 운반구 뭐 이렇게 바로 분개할 수 있어요. 700만원. 자, 이렇게 긋고 시작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액 삼성카드로 결제하고, 그래서 끊어볼게요. 삼성카드로 결제했다는 얘기는 이제 미지급금이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미지급금,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뒤에 내용도 더 있기 때문에 일단 700만원 적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일단 진행을 하면요, 삼성카드 거래처가 이제 카드 거래처가 되기 때문에, 자, 일단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고, 추가로 들어가면 얘는 이제 208번이고요 253번이고 보통 이제 여기서 끝나는데 추가적인 내용이 뒤에 또 나오죠. 뭐라고 나오냐면 취득세 30만원은, 자, 여기서 취득세 30만원에 대한 내용이 되게 중요한데,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해야 될 부대비용이죠. 그래서 얘는 세금과 공과가 아니라 차량 운반구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더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하기 표시를 할게요. 어차피 입력은 730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돈을 어떻게 했다?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변에 보통예금, 그 다음에 뭐 나머지 30만원인데, 예,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103번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입력할 때 얘를 묶어서 730으로 들어가 주면 되겠고요. 뭐 이렇게 차변부터 쭉 서사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입력 들어가 볼게요. 자, 8월 20일이고요. 차변에 208 차량 운반구 730만원이죠. 대변에 미지급금, 그 다음에 삼성카까지 쳐주세요. 자, 그 다음에 700만원, 나머지가 103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9월 25일 문제를 볼게요. 급여 명세서인데요. 이제 이거 보는 방법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런 급여 명세서나 급여 대장 같은 걸 보면요, 일단 가운데 이렇게 선이 있잖아요. 요 가운데 선, 요게 이제 차대변을 가르는 분계선이라 보시면 되겠고, 여기를 기점으로 이렇게 차변 대변 나눠져요. 그래서 이 왼쪽이 차변이라 보시면 되겠고, 요 선, 여기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놓고 가시면 거의 맞습니다. 뭐 100% 맞아요. 그래서 급여계 요것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 공제합계, 지급총액 이렇게 가는데요. 답이 사실 밑에 있죠. 여기서 이제 얘가 급여예요. 급여 이게 정해져 있어요. 801번 코드. 공제합계 예수금, 얘가 이제 254번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보통은 보통예금으로 보통 하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문제를 좀 봐야 돼요. 보통예금에서 이체지급이니까 보통예금 맞네요. 그래서 지급총액 얘가
보통 예금이고 103번 뭐 이렇게 들어갑니다. 사실 여기서 가운데 분계선 닦으면 이게 분계예요. 이대로 이게 입력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뭐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문제를 안 읽어봐도 사실 이 표만 봐도 금방 알 수 있긴 하거든요. 자, 이대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다예요. 자, 바로 입력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9월 25일이고요. 차변에 801번 급여 들어가시고 370만원, 대변에 254번 예수금 들어가신 다음에 512760 숫자가 좀 지저분하죠. 대변에 103번 여기까지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달이 바뀌었어요. 10월 2일.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굳이 필요 없는 내용인데 왜 집어넣나 싶은 내용들이 있는데 바로 이거죠. 그 민속 최대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는 이거는 뭐 없어도 되는 문장 아닙니까? 사실 그죠? 예, 근데 왜 이렇게 하셨지? 출제자가 좀 뭔가 상당히 이렇게 감성 예, 많이 이제 좀 충만하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필요한 건 이게 아니죠. 그 수험생들을 좀 헷갈리게 만들 뿐입니다. 그죠? 우리가 필요한 건 이거죠. 영업부 거래처 하고요. 당사 영업사원들. 그러니까 이제 거래처한테 뭘 주면 명절 선물로 주면 보낼 선물 세트. 그죠? 그러니까 접대비, 기업 업무 추진비. 그죠? 그러니까 이건 기업 업무 추진비. 그 다음에 영업사원들한테 뭘 주면 이건 복리후생비죠. 예. 이런데 각각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게 200만원이 이제 기업 업무 추진비, 100만원이 복리후생비. 그 다음에 삼성카드. 삼성카드니까 이건 이제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미지급금. 이렇게 가주면 되겠고, 코드가 이제 얘는 813번이고요. 얘는 811번이고요. 얘는 253번이고요. 거래처는 이제 삼성카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걸 회계 처리하라는 겁니다. 근데 굳이 뭐 이렇게 영수증을 안 주셔도 되는데 영수증을 안 봐도 되거든요, 사실은. 자, 근데 이 자리에서 바로 분계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차변에 여기서 할게요. 기업 업무 추진비. 자, 여기 이제 200만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복리라고 쓸게요, 그냥. 네. 100만원. 대변에 이 합친 금액 300만원이 이제 미지급금이 되는 거고, 이제 네모가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한 거래처가 삼성카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업 업무 추진비 813번 코드고요. 복리후생비 811번, 미지급금 253번 코드를 쓰면 됩니다. 자, 바로 입력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짜 10월 2일이고요. 차변에 813 기업업무 추진비 200. 자, 811번 복리후생비 100. 나머지가 253 하시고 삼성카드죠. 삼성카까지 쳐주세요.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력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자, 문제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5번. 자, 문제 5번입니다. 11월 17일 달이 바뀌었죠. 지금 10월에서 11월로 새로운 주식회사 새로운에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거래명세표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밑줄을 쳐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죠. 상품을 판매했다니까 상품 매출입니다. 자, 일단 그렇고 이런 게 나오면요, 과감하게 대변에 아래쪽에 쓸게요. 상품 매출이라고 적고 시작을 하셔도 됩니다. 예, 물건을 팔았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상품 매출 금액도 좀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3,500만원이에요. 바로 적으셔도 됩니다. 3,500만원. 자, 그리고 계속 내용 볼게요. 보면 돈을 이제 어떻게 줬다, 이제 이게죠. 1,200만원은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되었고, 끊어볼게요. 그럼 차변에 1,200원 당좌예금. 예, 이렇게. 자, 나머지 어떻게 됐다? 새로운 주식회사 새로운이 발행한 약속은 받았다. 그 새로운한테 팔은 거예요. 그 받으러 옴이죠, 뭐. 예. 어음을 받았으니까 차변에 받으러 옴 하고 네모죠, 뭐. 예. 그 다음에 거래처는 주식회사 새로운.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예요. 자, 이 내용 입력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 들어가 볼게요. 자, 11월 17일 대변부터 갈까요? 401번 상품 매출 3,500 차변에 102번 당좌예금 하시고
1200, 그 다음에 110번이에요. 받으러 오면. 그 다음에 세로 운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예요. 자, 문제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6번. 달이 또 바뀌었어요. 12월 달로 또 바뀌었습니다. 11월에서 잘 파악하시고 좀 실수 안 하시도록 하시고요. 자, 문제 읽어보면요. 사업장의 건물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이제 건물의 엘리베이터 설치. 또 친절하게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본적 지출. 그러면은 뭐 얘는 건물이라고 하셔야 돼요. 자본적 지출은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이에요. 일단 그렇고 공사대금 1,500만원. 그러니까 이게 1,500만원이 건물이라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끝났네요. 차변의 건물, 차변의 건물 1,500, 대변의 보통예금 같은 금액 됐습니다. 자, 이거 입력할게요. 건물은 참고로 202번 코드를 씁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차변에 202번 1,500,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자, 여기까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12월 27일이죠. 세무법인으로부터 세무 컨설팅을 받고 수수료 비용이에요. 30만원 현금 지급. 끝났네요, 이거 뭐. 자, 차변에 수수료 비용입니다. 차변에 수수료 비용. 그 다음에 30만원이죠. 대변에 현금. 네모 하시면 되겠고, 수수료 비용 계정 과목은 831번이고요. 얘는 101번이죠. 자, 입력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2월 27일 차변에 831번 30만원, 대변에 현금. 자, 여기까지예요. 자, 마지막 8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8번입니다. 현금 과부족에 대한 문제죠. 네, 그래서 현금 시제란 얘기는 현금 실제 잔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잔액이 장부상 잔액보다 3만원 많은 것을 발견하였으나,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 갖고 있는 잔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장부상 잔액하고 비교해 보니까 얘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가 3만원이라고 가정해 보면 얘는 0이란 얘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현금 과부족을 우리가 해결해 주려면 실제 장부가 결국에는 같아야 되기 때문에 3만원만큼을 여기서 플러스를 해주는 분계를 해야 각각 3만원씩 들고 있고, 그 실제 기준으로 장부를 고쳐줘야 되는 거죠. 이런 논리로 우리가 분계를 해주면 현금을 3만원 늘려줘야 돼요. 그걸 물어보는 현금 과부족 분계죠. 현금 과부족. 자,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거는 12월 29일이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의 거래는 우리가 현금 과부족 회계 처리를 할 수 있죠. 기준 거래니까. 12월 31일 당일에 만약 이 상황이 발생했으면 현금 과부족을 쓸 수 없지만 현금 과부족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는 12월 29일이니까요. 이렇게 처리를 하라는 겁니다. 자, 요거 현금은 101번이고요. 현금 과부족은 사실 저도 계정 과목을 잘 몰라요. 그래서 현금 과로 이렇게 세 글자를 치면 되는데 같이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변에 101 현금 3만원, 대변에 현금 과 해볼게요. 현금 과부족 141번이네요. 예, 이렇게 분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이렇게 간략하게 8문제, 문제 난이도가 좀 쉬운 문제가 많이 있는데요. 그죠? 그래서 112에 이렇게 마무리했고요. 자, 이어서 111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고요. 자, 복습 꾸준히 하시고 여러분들은 항상 할 수 있으니까요. 예, 자신감 갖고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